네, 경제 시그널 조현선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주식 통장은 안녕하십니까? 자, 상승 출발하던 코스피가 등락을 거듭했는데요. 어땠는지 장 마감부터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SK증권 조성우 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코스피 지수 처음엔 좀 상승 출발을 하더니 좀 네. 달라지더라고요. 네, 사실 뭐 이번 주에 기세 좋게 3,200포인트를 도달한 코스피였는데요. 네. 근데 이 구간에서는 힘이 좀 붙이는 모습이라고 봐야 되겠죠. 뚜렷한 주도주가 좀 없는 가운데서 네. 수급적 요인에 따라서 그 업종별로 빠른 순환매가 돌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시장 대응의 그 난이도가 매우 높습니다. 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거 표면적으로 지수는 괜찮아 보이는데 왜 내 거 안 오르지 싶은 생각이 충분히 들 만큼 최근에 좀 시장 따라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이죠. 네.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2차 전지가 매우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연속적이지 않은 뜬금없이 좀 강한 모습이라고 하니까 좀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근데 그 배경을 보게 되면 뭐 최근에 이제 리튬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그러니까 서서히 뭐 업황 회복을 전망하는 분석이 좀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차의 상용화가 좀 임박했다라는 그런 이제 평가들, 이것이 이제 전기차의 수요를 회복시킬 것이라는 전망에 일단 강세를 좀 보였는데, 네. 하지만 이제 그보다 사실 더 주목할 점은요, 그 2차 전지가 오늘 뭐 오른 이유가 뭐 리튬 가격이나 뭐 자율주행차 이야기도 나오지만, 코스피가 3,200포인트까지 오면서도 2차 전지 섹터는 사실 시세가 뚜렷하게 나지 않았던 섹터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 대비해서 지금 2차 전지는 좀 싸다라는 그런 인식이 좀 저가 매수세를 유입시키는 게 아닌가를 네.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최근에 이제 그 빈집털이라는 그런 이제 용어가 있거든요. 네. 그동안 이제 소외됐던 업종에 강한 매수세가 들어가면서 그런 이제 업종들이 오르는 것을 뜻하는 그런 이제 용어인데요. 오늘은 이제 2차 전지가 그런 모습을 보였고, 어제는 또 바이오가 또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2차 전지와 바이오는 그동안 코스피가 오를 때 이렇다 할 시세가 좀 나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가격 메리트가 있다라는 점, 이게 사실 좀 시장 난이도는 높지만 시장 대응에 어느 정도 힌트를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코스피가 3,200까지는 왔는데 여기서 이제 뭐 4,000으로 가기 위해서는 네. 사실 이제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그러니까 우리 시장과 우리 산업을 대표하는 빅3 업종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이들 섹터의 상승이 반드시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긴 호흡으로 본다면 이런 좀 난이도가 높은 시장에서도 바이오나 2차 전지가 최근 이제 꿈틀대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아무튼 이제 지금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지수만큼의 체감 수익을 얻지는 아마 못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장중에도 좀 출렁이 매우 심한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종목별, 업종별 이슈에 따라서 이제 급등락을 반복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네. 그래서 마치 이제 사실 뭐 업계에 있는 저로서도 하루 종일 좀 지켜보고 있으면 좀 멀미가 날 정도로 이제 흔들림이 좀 심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뭐 네. 이를테면은 뭐 어제 장도 한번 보게 되면 SK하이닉스가 골드만삭스의 그 중립 리포트를 어제 9% 가까이 급락을 했거든요. 네. 근데 반면에 또 삼성전자는 이주영 회장의 대법원 최종 무죄 판결 소식에 또 급등하기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제 시장 난이도가 높다는 거를 상징하는 하나의 좀 이슈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동네가 같아도 번지수에 따라서 또 이런 온도차가 발생하는 그런 시장이 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단기간에 어떤 좀 수익을 보기 위한 접근보다는요, 조금 호흡을 길게 하면서 네. 우리 시장을 좀 역시 좀 대표하는, 그리고 앞으로 4천으로 가는 여정에서 반드시 좀 역할을 해줘야 하는 반도체나 바이오, 뭐 2차 전지의 그 대표주 중심으로 네. 좀 차분하게 접근하시는 것이 좀 좋아 보입니다. 부장님 방금 전에 이재용 회장 무죄 판결 말씀하셨는데 네. 이제 완전히 해소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이제 주가에 있어서 큰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게 열렸다고 볼 수도 있나요? 일단은 어제 시장에서는 분명히 그 어떤 이 이슈가 시세에 반영이 이제 됐거든요. 네. 최종적으로 오너 리스크가 이제 소멸이 됐다라는 것은
결국 이제 삼성그룹 입장에서도 홀가분한 마음에서 일단 뭐 투자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다든지 하는 그런 기대감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도 뭐 삼성전자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들도 네. 결국에는 이제 삼성그룹을 중심으로 하는 큰 두 축인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로직스. 네. 이쪽에서 이제 뭔가 그래도 이제 시장이 좀 반색할 만한 그런 이슈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좀 갖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삼성그룹의 오너리스크 해소는 일단 시장에도 그렇고요. 삼성그룹에도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오너리스크 해소로 호재가 되면은 좀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이 정도 가다가 이제 다른 요소가 있어야 길어진다라든지. 사실은 뭐 시장이 그렇게 인내심이 길진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슈로 인해서 뭔가 이제 적극적인 행보를 기대하는 심리가 일단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데 네. 그런데 이제 시장이 이 기다리고 있는 시점보다도 어떤 좀 환호할 만한 소식이 좀 늦어진다면은 다시 이제 주가는 또 이제 조금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딱히 정해져 있는 기간이 있다라기보다는요. 네. 그 시점에서의 어떤 시장 심리가 많이 반영되는 구간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뭐 특정해서 어떤 기간 동안 반영된다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미국에서 네. 가상자산 그 3법 통과가 되면서 네.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주식도 많이 올랐거든요. 네. 이것도 근데 이제 앞으로 어쨌든 법은 통과가 되고 이제 사인만 남은 상태기는 하지만 네. 이게 포트폴리오에 좀 포함시킬 만한 요소가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제 가상자산 관련한 이슈가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이제 동시에 부각이 됐었거든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워낙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그런 이제 출범 기대감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요, 우리나라와 좀 미국의 관련 법안에 따르는 그런 행보에 약간 엇박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사천리로 법안들이 통과가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서명만 남은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네. 미국 쪽에서는 관련 섹터들이 굉장히 그 활발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반면에 이제 대내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법안에 좀 발의가 조금 지연되는 좀 그런 분석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국내 기반으로서의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종목들은 사실 이번 주에 이렇다 좀 시세가 나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좀 지켜봐야겠네요. 지금 상황에서는 스테이블 관련,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모멘텀만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만을 바라보고 우리 시장에 투영하는 것에는 약간의 엇박자가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음 주 포인트 짚어주시죠. 다음 주에는 일단 주목해 볼 만한 금리 관련 이벤트가 있는데요. 네. 바로 이제 유로존의 ECB 통화정책회의가 다음 주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지금 미국의 지표가 좀 좋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많이 약화된 상황이거든요. 네. 하지만 또 글로벌 경제의 또 양대축이라고 할 수 있는 또 유로존의 금리 방향성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금리에 대한 전체적인 그런 기조를 좀 가늠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일단 코스피 자체가 3,200까지는 잘 왔는데 여기서 이제 힘에 붙이는 모습은 무엇이냐면 결국 이제 지금까지는 상법 개정을 기치로 이제 많이 올라왔던 측면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여기서 이제 지수가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장을 대표하는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이런 종목들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들 섹터들은 사실 상법 개정 기대감만으로 올라가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섹터들입니다. 네. 결국에 이제 뭐 경제 지표라든지 뭐 실적, 뭐 업황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반영이 돼야 되고 또 여기에 이제 글로벌 유동성에 대한 어떤 그런 효과 부분들도 분명히 좀 크게 반영될 수가 있는 섹터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유로존 ECB 통화정책 회의에서 적어도 뭐 미국은 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화됐지만 뭐 유럽 또는 중국 뭐 이런 쪽에서는 이제 금리 정책이 어떤 기조로 흘러가는지를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이벤트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주요 기업의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번 주도 그렇게 뭐 썩 체감이 좋은 시장은 아니었습니다만 다음 주에도 좀 기업의 좀 실적 여하에 따라서 종목별로 변동성이 좀 클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게 보시고 계신 종목이 있으시다면은요 실적을 좀 확인한 이후에 변동성이 어느 정도 좀 잦아드는 상황에서의 접근이 상대적으로 무난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SK증권 조성호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